안녕하세요, 잠사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실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대표님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털로 덮인 친구들이라는 브랜드로 강아지 유치원 운영하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애견 호텔 이 아이템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커먼그라운드는 원래 이제 좀 쇼핑몰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와보니까 상권이 거의 죽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 커먼그라운드 측에서 여기를 뭔가 펫이라는 컨텐츠로 살려봤으면 좋겠다. 또 여기 이제 성수동 내에서도 이미 강아지를 키우는 인구들을 분석해보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유치원이나 호텔뿐만 아니라 왔을 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미용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이제 아이들 뛰어놀면서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반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됐어요. 이 애견 호텔이 공실 해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사실 공실 해법의 펫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본점도 운영한 지 이제 8년 차가 되고, 다른 지점들도 이렇게 이제 보면 유치원을 보냈던 고객, 호텔을 이용했던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그걸 이제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복합 건물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한 층에 들어가서 또 나머지를 이제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의 운영 장소들을 몇 군데 좀 보면서 제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좀 새롭게 느낀 게 뭐냐면, 본인 건물에 애견 관련된 아이템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망설임이 있으세요. 왜냐? 나는 강아지 좋아. 대부분 다 좋아하세요. 근데 혹시 오늘 손님들이 싫어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 허들을 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차려놓으면 잘 된다. 제가 우리 리모델링하고 밸류업 과정에서 꼭 필수적으로 지하에 썬큰을 만들거든요. 네. 지하는 건폐 용적률이 안 들어가니까 땅 사이즈에 꽉 쳐서 건물은 40평인데 지하는 60평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 건물도 그렇거든요. 넓은 지하로 활용하는데 건물주님들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외부의 다른 손님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으니까 지하는 오케이, 근데 지상은 조금 걱정돼. 그래서 제가 채널을 보는 우리 건물주님들이 지하에 썬큰만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시면 공실 해결이 되는 무조건 아이템이다. 왜냐? 공급이 없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뭐 하나씩 아이템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애견 유치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입니다. 아니, 지금 강아지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제 몇 마리의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나요? 한 20마리에서 25마리 정도 등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애견 유치원과 호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보호자님들이 스케줄상 여행을 가시거나 사정상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지 못할 때 호텔링을 이용하시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던가 분리불안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유치원에 맡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유치원이나 호텔을 운영하려면 평수는 몇 평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대략 한 3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익 구조 같은 건 전체적으로 강아지 유치원도 어린이들과 비슷하게 이 환경에 이제 적응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이제 친해지게 되면은 새로운 곳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잘 가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이 유치원에 다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유치원 이용 요금은 저희가 하루 1일 평균에 한 35,000원, 4만원 사이 정도 되는데, 호텔은 45,000원 기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평일에 유치원 아이들이 한 20에서 25마리가 상시에 오신다는 이제 기준으로는 매출 한 2,000 정도 후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될 수 있는 거는 주말에 교육 클래스 이런 것들 이제 오픈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유치원이랑 호텔은 고정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인건비하고 임대료, 관리비 이외에는 특별히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시설비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케이지, 놀이터, 안전 펜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30평 기준으로 이제 오픈하신다고 하면 한 1억 초반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카페나 치킨집 창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15평에 1억이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30평인데도 불구하고 1억의 창업 비용이 든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애견 미용하는 곳인데 네. 지금 여기는 한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는 한 5, 6평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강아지들 그 뭐 옷이나 소품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 거를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고, 저 안쪽은 강아지 이제 미용이나 목욕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 하루에 몇 마리의 친구들이 미용을 하러 오나요?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털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또 견종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럼 지금 이 공간은 창업 비용이 아까 애견 유치원과는 조금 다르죠? 그쵸. 여기는 이제 5평 정도 되니까 1,500만 원 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 미용실은 그 의자 같은 것들도 다 세팅해야 되고 거울도 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더 좋은 창업 비용으로 차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강아지 미용실에는 이제 욕조하고 강아지 올려놓는 테이블, 그거 외에는 이제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시설비적인 측면에서는 사람 미용실보다 훨씬 적게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방이랑 이렇게 미용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합쳐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왕 하는 김에 여기서 좀 아이들 같이 모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이제 만들면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사이즈 재서 이제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전문가 가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아지 옷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로 여기 1기 수강생이 의류를 만들어서 저희 행사 때 판매를 했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공실 건물에 들어갈 때 밖에서 볼 때 335 계엄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기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되게 보기가 좋을 거예요. 더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쭉 있다고 하면은 335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도 1층 공간에 있고, 좀 뛰어놀 수 있는 옥상이 있는 데는 뭐 카페가 들어가면 좋고, 교육 훈련해야 되는 유치원은 이제 중간층에 있어도 되고, 그 건물에 맞게끔 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희 미용 살펴봤고요. 다음 아이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모셔봤는데요. 애견 카페라고 하면 네네.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주가 이제 사람보다는 강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강아지들이 이제 편안하게 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공간, 배변을 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공간들이 반려동물 위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애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평수가 넓어야겠네요. 30평 이상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 넓어지면 좋겠지만 그 내에서도 이제 공간 구성을 해서 좌석 배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간식도 판매하고 이러시는 거죠? 그렇죠. 간식을 가져오시는 견주님도 계시지만 구매하셔서 바로 이제 급여를 하시고 자기의 아이들 말고 친구들한테도 함께 나눠주고 이런 문화가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애견 카페는 창업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까요? 오히려 일반 카페보다는 덜 드는 것 같아요. 애견 카페라서 더 들 것 같은데, 맞아요. 메가커피라든가 저가커피만 해도 4평, 5평, 최소 한 1억 5천 정도는 들거든요. 투썸이라든가 이런 이제 네임드 커피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비만 4억, 5억이 들어가요. 하기 나름이지만 저희 도리앤도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30평 기준으로 해서 장비까지 해서 한 1억 5천 언더로 그러면 매출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면은 일반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확 꺾이는 게 많은데 단골 장사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가 꺾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고 30평 기준으로 봤을 때 월에 매출이 한 1,800 정도 이제 좀 잘 나오면 한 2,00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도 같이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예약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이 없는 날은 견종별 커뮤니티 모임이라든가 대관을 하고 있고요. 대관 포함해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월에 최소 500에서 1,000만 원까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인력 운영 쪽에서 이제 업종을 같이 하다 보면 효율이 되게 좋아요. 스튜디오 작가님들도 보건증을 가지고 커피도 내리시고 그다음에 저희 카페 직원들도 도움을 주고 인력이 이제 크로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볍게 스냅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견생 네컷, 요새 인생 네컷 유행하잖아요. 견생 네컷은 한 컷에 3만 원입니다. 상품 자체가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견생 네컷으로 접근을 하셔서 촬영 퀄리티가 좋으니까 15만 원짜리 촬영하시고 30만 원짜리 촬영하시고 계속 재구매를 좀 해주시고 계시고
6가지 아이템의 공통점이 뭐냐면 좀 기복이 없다, 꾸준한 상승세다. 뭐 어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게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고 오신 분들은 계속 누적돼서 꾸준히 찾아주시는 듯한 느낌. 그리고 또 저희 건물주님들 중에 아까 뭐 지하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몫이 좋은 데가 아니라면 주택가에 있어도 이게 지나가다가 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좀 찾아 들어오는 듯한 업종의 느낌이 있어요. 일반 카페는 되게 목 좋은 데다가 매출이 뭐래도 2천만 원인데 자칫하면 월세가 500만 원, 1000만 원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은 찾아오는 성향이 커서 월세가 싸고 특히나 저는 입지가 조금 처지는 곳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양하게 1층은 카페, 2층, 3층은 호텔 통으로 비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아이템을 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적은 인원으로 건물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효율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건물값이 비싸고 번화가이고 메인 상가들은 저희가 이런 차량을 할 것도 없고 검토할 것도 없어요. 뭐든 잘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입지를 살리기 위한 고민과 아이템이 필요한 건데 애견이 의외로 그런 데에서 되게 찰떡이지 않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은 이제 보통 무인으로 많이 창업하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창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때에도 어쨌든 이렇게 복합적인 공간을 운영하시게 되면은 인력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좀 줄어요.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 본사에서 인력을 모두 채용해서 교육을 한 후에 파견을 하고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건대 커먼그라운드 3층에 있는 털로 덮인 친구들에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녕.